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KNS 겨울특강에서 성문 기본 영어 특강을 맡게 된 강사 윤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문 기본 영어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기본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 교재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교재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수업 진행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테스트 및 과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장 아마 궁금해 하셨을 부분인 왜 지금 성문 기본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소개를 제가 조금 드리면요. 일단 성문 기본 영어 수강 기간은요, 내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총 12번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시, 화요일, 목요일은 1시부터 4시 타임이 설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성문 기본 영어 교재를 통해서 학습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중등 문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고등 심화 문법을 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심화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호흡이 좀 긴 문장들, 우리가 보통 문법 문장의 예문이라고 하면 호흡이 좀 짧은 부분이 많은데 긴 호흡의 문장들을 한번 분석 연습을 해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요, 일단 중등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고등 기초 문법을 지금 시점에서 더 하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문법 실력을 확장하고 싶은 학생이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배운 문법 사항을 호흡이 긴 수능식 예문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식 사고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을 수강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성문 기본 영어의 수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등 문법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수능에 대입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좀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성문 기본 영어를 저희가 다 다루지는 않고요. 12회 중에서 발췌해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단계별로 문법의 심화 과정을 넣었습니다. 먼저 동사 파트에서 시제, 태, 가정법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준동사 파트, 동사에서 구로 확장이 되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파트를 정리하고 심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절로 확장시켜서 접속사와 관계사까지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12번 중에서 여기서 더 심화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에서는 2회 정도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항목 자체는 적지만 조금 더 심화된 문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법을 심화하면서 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또한 성문 기본 영어의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수거 표현을 같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법을 적용한 독해 연습까지 같이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수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저희가 3시간 동안의 긴 수업이기 때문에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교시에는 개념 정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리뷰 테스트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와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등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문법 개념을 정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고등 수준의 문법을 더해서 예문을 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볼 것이고, 이 배운 개념들을 빈칸 테스트나 이론 노트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1교시 동안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개념 정리는 이렇게 빠르게 저희가 지금 표 형태로 정리가 된 상태로 문법 개념을 아이들이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과제로 나갈 예정인데 개념 정리 로드맵을 이제 이론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이런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성문 기본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파트로 문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연습 문제,
두 번째는 작문 연습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 연습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문제들이 생각보다 문제의 다양성은 낮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딱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문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를 저희가 actual test라고 해가지고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려서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학부모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실전 문제 풀이에서 이제 보통 성문의 가장 기본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법 연습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correct the error라고 해가지고 틀린 부분들을 고치는 문제가 꼭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수능에서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그 오류를 찾아내는 문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유형이고요. 이런 것들이 매 문법 사항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능의 어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최적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 연습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수능 독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수능이 7에서 8문장 정도의 짧은 호흡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이 3줄, 4줄이 되는 긴 확장된 구조라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성문은 예를 들어서 부정사라는 어떤 한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은 해석 연습이라고 해서 긴 호흡의 이런 지문들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게 10문제 정도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정사 파트에서 거의 4줄에 가까운 문장을 연습할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이 여기 제목 유형인데 사실 제목 유형은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석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장들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을 성문 기본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문 연습인데요. 사실 작문 연습은 성문 기본 영어는 이렇게 한국말로 5개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저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조건을 제시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8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across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중등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어형 변화가 가능한다든지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라든지 총 몇 단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주는 중등 서술형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하게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뿐만이 아니고 이런 서술형 대비도 이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테스트와 과제 영역입니다. 일단 과제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자체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 배웠던 실전 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오답 노트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개념 배웠던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론 노트 3개 정도로만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수업 내에 진행하는 테스트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을 이미 다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크게 저희가 vocabulary 테스트랑 그 다음에 actual 테스트 그리고 리뷰 테스트 그리고 독해력 문제까지 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휘 테스트는 수능 최다 빈출 단어를 조금 아이들에게 제시해서 암기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능 필수 수거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수업 내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개념 빈칸 테스트나 실전 문제풀이를 또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조금 이제 암기가 된 것을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 용어를 문법의 오류를 찾고 근거 쓰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운 문법을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지문 읽기를 통해서 실제 지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연습을 하려는 4개의 테스트를 저희가 거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배운 문법들을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뭐 수능 최다 진출 단어는 다들 아시는 형태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오지 않았고요.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문은 각각의 유닛마다 이렇게 필수 수거들을 제시를 하고요. 밑에 그 수거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는지 맥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테스트를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배웠던 문법의 틀린 부분을 찾고 그리고 그 문법 용어를 가지고 근거를 사용하는 리뷰 테스트를 진행해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바로 아이들이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 테스트로 개념 정리와 아까 보여드렸던 실전 문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독해력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 유닛이 끝나면은 기본 영어 뒤에 해당 문법을 적용해서 나오는 독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길이가 수능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고전 지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고전 지문을 다루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이들이 사실은 그 수능을 접할 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해석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영문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미권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고 과정 그런 것들을 담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전 지문들을 통해서 영어 철학이라든지 이런 영어식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해력 문제가 이제 있고 요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문법 적용뿐만이 아니라 영어식 사고력도 같이 길러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약간 얘기를 드리면 왜 지금 성문 기본 영어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중등에서 저희가 수능을 다 완성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수능 위주로 조금 체제가 개편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지금 배우고 있는 중등 문법을 수능으로 연계할 때 가장 적절한 교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문 기본 영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긴 호흡의 문장을 분석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석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해석력을 바탕으로 수능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 지문들이 나와 있고요. 이 지문들이 아무래도 고전에 연관된 지문이기 때문에 그 지문을 통해서 사고력까지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교재가 성문 기본 영어이고요. 이 성문 기본 영어의 그 흐름을 바탕으로 수능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오래된 이런 고전들을 다루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에 성문 기본 영어 학습을 통해서 수능과 연계가 되는 어떤 문법의 완성을 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